안녕하세요. 고현드릉입니다. 예, 오늘은 좀 화면 구도를 좀 다르게 해봤습니다. 노가다를 하고 왔어요. 노가다를 하고 와서 지금 새벽, 어, 2시가 넘는 시간입니다. 총선 지금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모양인데, 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제가 늘 경고를 했습니다. 저기 뭐야 국민의힘이 많이 질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총선은 개 박살난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고, 이제 총선 최근에 앞두고 나서는, 정확한 의석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110석에서 130석까지는 간다. 근데 130석이 무난하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총선에 좀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거고, 총선에서 좀 이슈가 불면은 130석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뭐라 그랬어요? 공천이 실패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완전히 뭐 100% 퍼펙트하게 제 의견이 맞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110석 정도 의석을 갖는다. 그러니까 제가 한 3번 정도 강조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기본값이 90석이에요. 기본값이 90석인데, 이거를 이제 마치 굉장히 이제 뭐 총선에서 130석, 140석 혹은 과반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과 망상 속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수 유튜버들을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망상질을 한 거죠.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보수 유튜버들 보지 마라.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라고 늘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 사람들 후원을 하는 돈이면 차라리 나한테 초를 켜. 왜 그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후원을 하고 그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왜 자녀들에게 그런 틀딱 꼰대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싶어 할까? 뭐 이해가는 측면이 있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본값은 90석이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서면서 110석 정도는 무난하게 한다. 그러니까 110석 정도까지 근처까지 왔잖아요. 130석까지는 총선에서 이제 공천에서 새벽이라도 지금 자꾸 이제 멍합니다, 정신이. 그 공천을 잘 해야 130석까지 간다. 바람이 불어야 간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보수 유튜버들이 뭐, 과반 간다, 160석 간다라고 아주 헛된 소리, 아주 쓰잘데기 없는 아주, 소리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들컹질을 하면서 정말 그런 일, 정말 우리 보수 진영이 그런 일을 가능하리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었던 것 뿐이고, 저의 방송을 늘 보고 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렵다.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지금 모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이니까 자꾸 꼬이네, 죽겠네요. 윤 대통령이 탄핵까지 갈 거다, 뭐 진짜 200석 이상 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내노라 하는 그 무당들 말과 나의 의견이 이번에는 딱 중간치 정도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의석수를 거의 근접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기본 지지율은요, 이제 보수당의 지지율은 이제 30%예요. 민주당은 이제 35%를 기본값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 구성이 어려워져요. 20대 남자들이 보수화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인구가 자체가 적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의 싸움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걸 알려드릴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보현도령뿐만 아니라 모든 무당들이 총선은 개 망한다, 작살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중앙일보에서도 얘기했겠어요. 선거구제를 개혁하지 않은 이상 지금 득표수를 보면요. 그래도 국민의힘이 득표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는 득표를 못한 게 아니에요. 45% 전체 득표율의 45%를 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구로 왜 못 얻어갔냐? 선거구 제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유리하냐 뭐 그런 걸 떠나서 이거를 개혁해야지만 총선에서 의석이 안 발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오죽하면 중앙일보에서 국민의힘이 너네 뭐 했냐 그렇게 직무유기하지 않았냐라는 기사까지 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민주당이 뭐 부정선거를 했네 그런 드립 그런 보수 유튜버들의 그런 아주 되뇌 망상질을 듣지 마시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의 말만 믿어라 라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졸리니까 막 지금 막 억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나올 때 굉장히 그쪽 진영의 측근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랑 교류가 있었어요. 교류가 있었다는 게 뭐 친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건너서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고급 정보를 받고 있다. 예? 정보가 갖고 있어요. 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관한 고급 정보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좀 힌트를 드리자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흔히 이렇게 회자되는 뭐 건진법사라든지 천공이나 맞나?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알려진 무당, 안 알려진 무당에게 다 이제 그 사람들이 지적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렇게 연락이 다 왔어요, 다. 이 무당판에서는 유명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뒷말에서 뭐라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 무당들이. 예? 미쳤다 그랬어요, 다들. 윤도택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고요. 예? 이게 또 이게 뒤에 여러분들에게 얘기 못할 비화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들과 종자들이 옆에서 내가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씹고 김건희에 대해서 씹으면 저는 보수라니까요. 보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안 좋아요. 진짜 막 좀 심하게 방송에서는 표출하진 않았지만 진짜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극혐해요. 극혐하지만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또 이제 그런 의뢰했던 아니면 혹은 내가 들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와 친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려진 내용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무당들이 이대로 가면 난리 난다 작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대선 때는요 제가 그때도 대선 때도 그랬잖아요. 아주 이겨봤자 근소하게 이긴다. 그러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반응이 어땠냐고. 응? 그 내가 알고 있어요. 그, 그 정치병 환자들의 그런 반응들, 저에게 온 반응들이 그때 여러분들은 뭐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하고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이 무당들 욕해도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일부 무당들은 백발백중에 이렇게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테러로 그 댓글로 뭐 하고 전화로 막 전화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좀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극성 지지자 혹은 믿고 싶은 대로 이렇게 믿는 분들에 관해서 한정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는가를 배경적인 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정치적인 얘기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구미에 맞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지랄 연병들을 하는 게 이 대한민국의 작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대선 때는요 0.7%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유승민 대통령을 싫어하면서 씹는다고, 그 전에도 내가 얘기했거든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도 저는 이재명 그 대통령보다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에 관해서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가까이 열려 있다 라고도 얘기했고, 윤 대통령에도 굉장히 열려 있다. 근데 겨우 이긴다 윤 대통령이라고 방송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되는 거고, 이대로 가면요 이제 민주당과 이제 그의 후속적인 정당들이 계속 집권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인 거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갈지 안 갈지는 두고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첫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추후 또 이제 시리즈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지금 오늘 그 대형 떡밥을 앞두고 나서 제가 이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보현도령이 그래도 이번에는 완전히 퍼펙트하게 마치진 않았어도 상당히 근접하게, 의석수에 근접하게 내가 몇 석 얻는다라고 아주 근접하게 제가 방송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이 좋은 떡밥을 또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졸린 눈을 비비고 막 비몽사몽 막 대가리가 지진나면서도 방송을 올리는데, 자, 이번 방송은 제가 자막도 없이 그냥 급하기 때문에 올릴 거예요. 이 대형 떡밥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 저의 심정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서 옳은 정치, 옳은 지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보수 유튜버들, 그 헛소리하는 종자들의 말을 듣지 마셔라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 방송에서 이제 제일 수혜자는 누구다 그랬어요? 조국이다 그랬고, 이제 이번 선거로 면죄부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연일 지금 조국 씨가 막 방송에 이슈가 되고 회자가 나왔고, 지금 민주당의 전성기인데 이 전성기가 오래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회의적이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무려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당이 분당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말이 맞았잖아요. 지금 이낙연 나갔고, 분당되지는 뭐 완전히 세력이 크게 분당되지는 않았지만 나갔잖아요. 나갔고, 이제 조국과 이재명의 피 터지는 혈투가 발생될 거다. 자, 그래서 민주당의 전성기가 지금이고, 이해찬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 20년 집권이 연장선인 것 같지만 앞으로는 두고 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모른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괴로울 거다라고 제가 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어떤 보수 유튜버들의 그 드립들, 여러분들의 후원금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아주 거짓된 종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이 보현도령의 말을 들으셔라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방송 뒤에는 제가 전에 찍었던 방송 후속타들이 이렇게 연속돼서 나가니까요. 이제 봐주시기 바랄게요. 자, 4월 초파일 연등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지 다시 올려드리긴 할 건데, 1인당 10만원이고 가족은 30만원입니다. 지금 연등하는 접수하는 무당 중에 제가 제일 싸요. 자, 다음 방송 올려드리겠습니다.